예,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자, 오늘 2015년이죠. 예, 1차 경찰 시험 문제 해설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평을 하자면요. 좀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전근대사 파트에서는요. 지극히 기본적인 성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말장난이죠. 말장난에 속으시면요. 대책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와 더불어서요. 또한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요.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천천히 한국사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번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기하게도 구석기 유적지가 나오지 않았죠. 보통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지가 1번 문제로 매칭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청동기 문화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좀 다른 점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도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분화예요. 분화. 그래서 남녀 역할의 분화,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 같은 게 쭉 나타나고요. 또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교류죠. 그래서 분명하게요. 한국사는 범위를 줄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암기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봐볼게요. 청동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자, 1번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연하였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 분화의 시대죠. 분화로 다 매칭이 되는 거고요. 자,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루면서 잔문이 거울은 거치문이 거울로 그 형태가 변화하여 갔다. 바뀌었죠. 자, 이런 문제들이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볼게요. 청동기 시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초기 철기 시대는요, 어떤 개념들이 성립이 됩니까? 이 청동기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동검이 있죠.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요. 비파형 동검. 또한 여기에 나오는 무슨 거울입니까? 그렇죠. 거친 무늬 거울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기 철기 국가로 이행되면서 여전히 청동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다만 그 모양새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모양새라는 게 이 비파형 동검은 이제 세형 동검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거친 무늬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잔무늬 거울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 자, 또한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초기 철기 국가에서는 한반도형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증거물이 뭡니까? 거푸집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요. 가장 경찰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엄청나게 깊은 강의를 듣는다면요. 이거는요.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는 어떤 전곡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잔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무덤 형태, 고인돌,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붉은 간토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넘어가 볼게요. 말장난이 좀 심했어요. 자, 2번 보시면요. 다음 보기에 가라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자, 국가 한번 볼게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지대로 진출하고자 했다. 자, 키워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성으로 옮겨. 또한 오부족 연맹 국가를 건설하였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어디를 공략하였다? 한군현이죠. 한군현. 자, 어디입니까? 이거는 고구려? 됐죠? 국내성으로. 그러니까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곧바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고구려. 그 다음에 어물과 소금. 제가 강의 중에 늘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어물과 소금. 누구한테 바친다? 고구려에게 바치는 애들. 누굽니까? 얘네들은요. 옥저가 되는 거죠. 옥저. 자, 또한 옥저 하면은요. 골장제가 있잖아요. 감회장에다가 나중에 커다란 목각에 안치하는 골장제. 옥저. 그 다음에 명주 삼배 됐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어디의 특징입니까? 그렇죠. 동해의 특징이 되는 거고.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뭐가 있다? 제천행사 언제요? 12월에. 이게 뭡니까? 영고죠, 영고. 자, 12월에 제천행사가 열린다라는 거는요, 송년회 삘이라는 거. 예, 기억하십니까? 송년회 삘. 그래서 농경사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부여. 그러면 고르면 됩니다. 먼저 1번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하였다. 자, 이거는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송화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 5월, 10월. 자, 5월째, 10월째 어디입니까? 이거는 삼한 지방이 되는 거고요. 삼한.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변상하게 하였다. 이거는 책화죠. 동예의 책화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요.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3번으로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신부집 뒷견에 조그만 집을 지은다. 뭡니까? 서옥제가 되는 거죠. 서옥제는 우리가 고구려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2번은요. 초기 철기 국가인데 너무 쉽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데 왜 이런 문제를 내는가예요. 왜 이런 문제를 낼까요? 쉬운데 이게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는요. 시간을 잡아 먹으라는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붙일 때는요. 문제 정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요. 빨리 푸는 게 관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허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요. 만약에 이거를 1분 이상 2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요. 초과된 거잖아요. 시간이. 그럼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발하시고요. 이렇게 좀 문제 양이 많다. 그러면요. 좀 정신 차리고 잽싸게 푸는 게 가장 큰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입니다. 이거는요. 문화사 파트에서 주구장창 나와주는 것들인데요. 먼저 볼게요. 왕인 일본에 건너가 천자문과 노너. 언제입니까? 왕인은요. 그래서 항상 정치 파트와 정치사 파트와 그 다음에 뭐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문화사 파트를 같이 공부하는 거죠. 아시죠? 왕인 누구 때입니까? 근초 왕 아닙니까? 왕인 아직기 이렇게 가는 거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해자는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었다. 맞고요. 원효, 강수, 설총. 자, 이 사람들은요. 전부 언제적 사람들이 됩니까? 통일 신라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의 아스카 아니죠. 이 아스카 문화는요.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문화를 받아 먹고 아스카 문화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틀렸다라는 거죠.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놀이사치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놀이사치계는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것도 백제예요. 백제의 몇 세기? 6세기죠. 성왕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백제의 전성기가 누굽니까? 근초고왕이죠. 왕인 아직기가 일본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요. 또한 성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요 놀이사치계도요.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시험을 보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요. 보세요. 토지는 논밭, 천주, 위답 쭉 나오잖아요. 쭉 나와요. 우리 이런 사료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뭡니까 이게? 통일신라의 과세 자료인 민정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읽지 마세요. 이걸 뭐하러 읽어요? 읽지 마십시오. 그럼 바로 민정문서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 문서로 경덕왕 시기가 되는 거죠. 자,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과세 자료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피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였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비옥도가 나오고요. 풍년과 흉년이 나오네요. 이거는 누굽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의 공법이죠. 공법 조선이네요.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예, 4번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하였다. 맞죠? 촌주에 3년마다 작성. 이 민정문서와 관련된 문제는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촌주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니까 뭐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일부 혜택을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주죠. 그게 뭡니까? 요거죠. 자, 요 위에 어디 있습니까? 촌주위답이죠. 네가 국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재산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재산세를, 그러니까 토지세를 면제해 줄게. 그래서 조사해라 라고 하는 게 촌주위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이 되었다. 예,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민정문서와 관련된 내용. 2번은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 출신입니다. 보기 출신. 이 보기 출신을 보시면 보세요.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아찬이다. 아찬.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 이게 골품 제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갔잖아요. 1, 그 다음에 6, 10. 골품 제도예요. 골품 제도. 그 다음에 이벌찬이 있죠. 이벌찬. 이게 진골이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이죠. 1등급. 그 다음에 6등급이 뭡니까? 아찬. 아찬. 그 다음에 10등급은요. 대나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대나마.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분명히 공부를 했었죠. 아찬과 대나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6등급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육두품이었죠. 육두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나마는 뭐예요? 대나마는 그 밑에 오두품의 관직 상한선이 되는 거죠. 딱 아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순간 육두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잽싸게 풀어야 돼요. 1번 주로 중앙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장관직을 담당하였다. 보세요. 중앙관청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중앙관청의 우두머리는요. 이벌찬 아니에요. 이벌찬은 누굽니까?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진골뿐 없잖아요. 진골.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런 문제는 정말 5초 만에 딱 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신라 말기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 유학생은 신라 골품제를 비판하였다. 신라 하대 육두품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비판적이었죠. 그 다음에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동하였다. 특히나 신문왕 시기가 되면 이런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요. 누구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진골 귀족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의 성향은요. 신라 중대에는 친신라, 그 다음에 신라 하대에는 반신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수설총, 최치원, 육두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요. 또 이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출문제에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기에서요. 그거를 그대로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5번에 1번이죠. 5번에 1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발해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브 특강을 할 때 발해에 대해서 살짝 건드리고 갔는데요. 그게 또 그대로 이렇게 나와주네요. 자, 발해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짤막하게 볼게요.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왕이었잖아요. 선왕. 이 무왕과 문왕은요.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 속에서 당과 그 다음에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왕은요. 당을 선제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하고요. 신라와도 교류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왕이 되면요. 교류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당나라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정치 제도인 삼성육부와 또한 장안성이었잖아요. 네모 반듯한 장안성을 가지고 오고 싶었다. 그래서 문왕은 뭘 짓는 거예요? 장안성을 따라서 상경, 용천부를 이렇게 짓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삼성육부를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거죠. 또 신라와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사신이 왕래하는 길, 신라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전부 문왕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8회 주민 중 다수는 고구려계 사람들이며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예. 자, 그래서 뭐 1번입니다. 이거 그렇죠? 대다수가 뭡니까? 말갈이잖아요. 고구려는 소수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만들었다. 누굽니까? 이거 문왕이죠. 교류. 발해 문왕 때는 당과 친선. 맞네요. 발해는 통일신라와 경쟁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신라도를 통해서 사신이 왕래하기도 했다. 전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 발전입니다. 먼저요. 소수림왕이 나오고 있네요. 이 소수림왕은 우리 역사에서요. 단 3개예요. 율령, 불교, 태학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왕은 4세기 중반에 율령, 불교, 태학과 관련이 있다. 이 이상은요. 사료가 없어요. 그래서 늘 소수림왕은 불교, 율령, 태학. 요거를 받아먹은 게 누구예요? 받아먹은 게 광개토 대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불교 공인 등을 통해 지방의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라 지증왕은 이때부터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게 되죠. 국호도 바꾸고요. 자, 그래서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백제 무령왕은 자, 이 무령왕은요. 어느 시기입니까? 백제 웅진 시기가 되는 거죠. 웅진 시기.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 이 사비는 누구 때 천도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성왕이잖아요. 성왕식의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 성왕 계속 나오죠. 22부로 확대를 하고요. 오부 오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6세기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제 무령왕은요. 웅진식의 중흥 노력을 펼쳤던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에 3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고려시대 문화입니다. 고려시대 문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세기 중엽에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었다. 상감기법. 우리가 도자기가요. 종종 나와줘요. 이 도자기가 조선시대에도 나올 때가 있고요. 또한 고려시대에 매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한번 볼까요? 도자기 뭐 어렵지도 않죠. 11세기 뭡니까? 11세기는요. 청자가 들어오게 돼요. 청자. 자, 12세기 단순화시키면요. 이게 상감청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고려청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13세기가 됐어요. 몽고의 침입 이후에 원간섭기를 접하게 되면서 요게 쇠퇴하게 되는 거죠. 상감청자가 쇠퇴하면서 그럼 대체품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분청사기죠. 분청사기. 자, 그리고 가볼까요? 이 분청사기는요. 15세기 말까지 유행하다가 16세기 사림의 시대가 되면 내 마음이 누구와 같구나? 하얀 도자기와 같구나?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백자에 파란색으로 난을 치기 시작해요. 난을. 자, 뭡니까 이게? 조선 후기에 청화 백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자기예요. 이것만 아시면 한 문제를 또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계속 볼게요. 이거 맞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은 뭡니까? 대형 석불이었죠. 대형 석불, 고려의 개성미가 돋보이게 된다는 거. 자, 고려의 개성미예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성과는 달리 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어디를 계승한 겁니까? 통일, 신라 양식을 계승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석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언제입니까? 의상이잖아요. 통일, 신라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되죠. 어느 시대가 오면서? 고려시대에 2개가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는 게 2개. 자, 하나가요.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에요. 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게 전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특징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심포 양식이고요. 단아하다, 심플하다. 그 다음에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신라를 계승한 불상이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세트를 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네요. 2번이요. 그 다음에 뭐 상감청자,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가장 대표적인 문왕이죠. 이 봉정사 극락전은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됩니다. 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엔 적절한 것이네요. 자, 의천은 대립 상태에 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먼저 선종의 종파를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열어 교종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의천입니다. 의천은요, 문종의 넷째 아들내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천의 활동을 볼까요? 의천. 이 의천은요, 고려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의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불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먼저요, 교종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종의 분열. 특히나 뭘로요? 화엄종과 그 다음에 법상종이었죠. 법상종. 화엄종은 뭐였습니까? 왕실의 종교가 되는 거고요. 교종, 경전, 영구죠. 그 다음에 법상종은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의천은 누구라고요? 문종의 넷째 아들내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왕족이 믿는 화엄종에 가까웠겠죠. 자, 이게 의천이 살아있을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고려시대니까 통일신라 말에 들어왔던 뭐가 있다? 선종이죠. 선종. 그래서 교선의 대립이 있었다. 이거를 잘 보듬는 게 의천이 됩니다. 그러면 의천은요, 먼저 뭐부터 통합을 하게 됩니까? 분열된 교종부터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뭘로요? 화엄종으로요. 통합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선종을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 관, 겸, 수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천태종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천태종. 이렇게 가는 거죠. 말 자체가 완전히 틀렸죠. 그 다음에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나 승과를 두지 않았다. 뒀죠. 과거제 실시하면서 승과도 두게 되는 거죠. 특히나요, 광종식의 스님 두 분은 알아두셔야죠. 균여가 있죠. 귀법사를 창건해서 주지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관, 천태사 교의를 지었던 재관, 이 두 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승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진울과 해심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땡이죠. 이 진울과 해심은요, 무슨 승이에요? 선승입니다. 선종이죠. 특히나 무신정권의 지지를 받았던 게 또 선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종 승려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귀법사에 난, 흥왕사에 난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귀법사는 아까 균여, 광종식이었죠. 그 다음에 흥왕사는요, 의천이에요. 의천. 아니, 왕자가 스님이 됐어요.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왕실의 입장에서 절 하나 지워주는 거예요. 그게 흥왕사가 되는 거죠. 이런 교종 스님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무신집권 시기가 됩니다. 다만 요 말장난이 들어온 거죠.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진울의 뒤를 이은 해심은 유불일치설. 맞죠? 1대 수선사 결사, 2대 수선사 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심은 어땠습니까? 과거 합격자 플러스 승과 합격자가 됩니다. 과거는 뭘로 보고요? 유교죠. 유교. 그 다음에 승과는요? 불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심은요, 유불일치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요, 이 유불일치설은 고려 말 성리학 수용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봐보도록 할게요. 10번. 조선시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문화사 파트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이 문화사가 제일 쉬워요. 알고 보면. 볼게요. 태종 때에는 고려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겼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태조 시기가 됩니다. 이 천문도예요. 별자리를 박아 놓은 거죠. 예. 문화상황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늘 어떤 왕식이었나 라는 것과요, 또 책이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책의 제목과 또한 책의 저자가 중요해요. 예. 책의 내용요, 그 다음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개미자, 갑인자 등. 개미자는 누굽니까? 개미자는 아빠예요. 아빠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빠는요, 태종 주자소를 설치하고요, 개미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갑인자는 누구예요? 아들내미예요. 아들내미는 누구다? 세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활자가 만들어졌고, 세조 때에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인쇄 속도도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다. 예, 자, 보시면요, 이미 주자소가 설치가 되어, 주자소는요, 이런 활자를 만드는 곳들이거든요. 이미 태종 시기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이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이 10번 문제에서 보면은요, 요거 보세요. 토지 측량 기구, 인지의와 규형. 예, 측량 기구 맞습니다. 토지의 높낮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뭐냐? 이쪽을 보면요, 이거는 세조 시기에 만들어진 측량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요, 좀 다른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인지의와 규형이라는 어떤 자료가 나오고요, 다음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알맞는 것은 하면은 또 세조와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뭐 3번은요, 뭐 세조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쪽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 동국병감이나 그 다음에 병장도설과 관련된 내용은요,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기는 하나 문제는요, 군사훈련 지침서는 아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쪽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문화사 파트는요, 문화사 파트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건 첫 번째, 시기죠.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서적이 나오게 되면, 저자와 그 다음에 뭐를? 책명이죠. 서명이죠. 책 이름을 먼저 구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뭐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가 좀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내가 제위한 시대.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자, 여기 사료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상황이 어려서 누굽니까? 어린 왕. 단종이잖아요. 단종. 자, 좋지 않은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겼죠. 자,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했대요.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정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서무는 육조가 그 직무를 짓게 한다. 뭡니까? 답이 나왔네요. 육조 직계제. 이 왕은 누굽니까?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 자, 조선에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요, 딱 두 명이 되는 거죠. 한 명은 태종, 또 한 명은 세조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키워드가 있네요. 상왕이 어려서.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광덕 준풍회. 이거는 고려의 광종이잖아요. 광종.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맞네요. 수신정과 율량전을 폐지한 직전법 실시. 세조가 되는 거죠. 경국대전 마무리하였다. 성종. 그 다음에 이종무 스시마섬 정벌. 이건 누굽니까? 세종대왕 때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사료는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사료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에 2번 세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조선시대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볼게요. 자, 서경덕은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 성격이 있었다. 예, 서경덕은요, 나머지는 맞아요. 하지만 기보다 이를 중시한 게 아니고요. 뭘 더 중시합니까? 그렇죠. 기를 더 중시했죠. 그럼 뭐 땡이네요. 그 다음에 이황은 성악지묘 아니죠? 성악십도였죠. 성악십도. 그 다음에 이 이는 뭡니까? 성악지묘죠. 그렇죠? 서로 크로스 매칭이 되는 거죠. 자, 또 보면요. 주자사전료. 누굽니까? 이게요. 주자사전료는 이황이 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황과 이 이는요. 주리, 주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의 서적이에요. 이황은 기본적으로 성악십도 도식으로 던져주고 간 거예요. 성악이 뭡니까? 군주의 학문이었죠. 그래서 성악십도와 주자사전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는 성악집요 교재예요. 내가 가르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성악집요 그 다음에 동호문답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서적을 크로스 시키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뭐 둘 다 땡이네요. 그 다음에 이 언적은 기보다는 주리론이죠. 자,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맞네요. 그렇죠? 이게 주리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12번 보시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예, 이황과 이의 책 이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뭐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 다음 보기 중 조선 후기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 아, 예, 이 13번이 진짜 예, 13번을요. 저도 아까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예, 좀 고민했어요. 저도 아마 한 2분, 3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워낙에 중간중간마다 말장난이요.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예, 어렵지는 않은데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익 나오고 있네요. 이익. 자, 선비, 농민, 관리 등의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한전론. 자, 이익은요, 한전론을 시행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6점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라는 요 파란색 있죠? 재분배하자. 이거는 누굽니까? 이거는 이게 한전론이 아니라 유형원의 균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요. 이익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유형원의 토지개혁 제도를 매치를 시킨 거죠. 이렇게도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뭐 땡이죠. 그 다음에 정약용은 요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요게요. 정약용은요. 지방 행정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자, 이 경세유표는요. 중앙행정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6조의 개혁을 주장하는 게 경세유표가 됩니다. 경세유표. 그러면 지방은 뭡니까? 지방과 관련된 거는요. 이게 아마 문제를요. 이렇게 냈을 거예요. 목민심서. 그를 지방으로, 경세유표는 중앙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13번을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13번에 요 니은 때문에요. 니은.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지방은 뭐 목민심서, 그 다음에 중앙은 경세유표. 이렇게 보셔야 쉽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이 니은 요거 좀 뭐 그렇죠. 예, 우리 시험에서요. 조금 약간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서요. 중앙과 지방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유형원 볼게요. 유형원은 볼게요. 유형원 균전제예요. 균전제 맞습니다.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다만 영업전. 이 영업전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익이죠. 이익이 영원히
매매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두자. 자, 이게 영업전이죠. 그래서 막 믹스를 했네요. 섞었어요. 그 다음에 리을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 일기를 저술하여 생산과 소비. 자,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우물물. 소비를 강조하는 우물물은요. 박지원이 아니라 제자죠. 박제가와 관련된 내용. 이 우물물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수원의 우서. 그렇죠. 산농공상 직업평등 전문화. 그 다음에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수광의 지봉유설고요.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또한 이게 또 이후에 실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번 같은 경우는요. 요 니은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경세 유표는 뭐 중앙 행정, 그 다음에 지방은 목민심서다. 이렇게 접근하면 예, 요 지방이란 단어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가장 뭐 정확한 표현은요 미음과 비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개가 된다는 거. 23번 예, 많이 어려워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난해하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조선 후기에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예, 볼게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론은 최초로 백리척, 축척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는요.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는 거죠. 동국지도. 정상기의. 자, 땡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를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죠. 예,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긍이계 연려실기술이죠. 자, 이긍이계 연려실기술은요. 조선 정치 제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전혀 요거 있죠. 500여 종의 중국, 미,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요.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 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려실기술은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 있는 책이 하나 있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되는 거죠. 해동 역사. 그래서 예, 요 3번도 땡이죠. 그 다음에 안정복은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동사 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예,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였다. 자, 보시면요. 안정복이 그 다음에 예, 동사 강목을 썼어요. 동사 강목을 썼는데 보세요. 뭡니까 이게?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단군 조선부터 시작되는 삼한 정통론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의 어떤 고증사학의 토대를 만든 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정치, 조선시대 정치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긍이계 연려, 실기, 술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4번에요. 2번이 정답 되겠네요. 2번. 나머지가 다 틀린 거죠. 예, 2번. 예. 또한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꼭 이런 실학과 조선 후기의 서적과 관련된 국학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은요. 면밀히 시험 바로 전날에 보고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예,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14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예, 15번 근현대사 파트가 됩니다. 근현대사 파트의 공부 방법은요. 특히나 현대사 있죠. 현대사 파트는요. 연도를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예, 현대사 파트는 반드시 미시적으로 순서를 잘라서 공부를 하셔야 뒤에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15번은요. 어렵진 않죠. 볼게요. 세야세야, 녹두세야. 끝났네요. 세야세야, 녹두세야. 녹두장군 누굽니까? 전봉준. 뭐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1894년. 자, 그럼 볼게요. 1번.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집회를 열고 억울하게 처형된 혹세무민죄였죠. 교조.
예, 왜 없나요? 교조 최시영이 아니죠. 최시영이 아니라 교조는 누굽니까? 최재우. 아, 정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예. 땡이죠. 그 다음에 2번.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과 단발령이 왜 나요? 단발령. 단발령은요, 머리 자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을미개혁이잖아요. 이 을미개혁에 단발령에 반발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을미의병이죠. 동학과는 관련 없어요. 자, 단발령 땡.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 그 다음에 우금치. 우금치가 왜 있기나요? 우금치는 동학농민운동의 최후의 전투가 되는 거죠. 어디입니까? 공주 우금치가 되는 거죠. 우금치 때문에 땡. 자, 그 다음에 4번. 패정개혁안을 제시했죠. 전주 화약 시기에. 또한 전라도에 53개 군의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자, 보세요. 지난 3개년 경찰시험 안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전라도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 나머지 53개 군의 민정기관을 설치했다. 이게 뭡니까? 집강소잖아요. 집강소. 잘 개혁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전에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집강소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다. 삼남 지방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면서 틀렸다라고 얘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문제가 되네요. 다만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된 거,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출 문제를 보면 정말 그 문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마지막에는요,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15번에 4번 이렇게 가겠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신민회 내용이죠. 신민회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1907년이죠. 비밀 결사 단체가 됩니다. 애국개몽 운동 단체였는데요. 예,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국권 회복과 입헌 군주제. 에이, 이게 틀렸잖아요. 신민회는요, 공화정 체제였죠. 공화정 체제. 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네요. 자, 그러면 공화정과 입헌군주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입헌군주제는요, 왕이 있어요. 통치를 의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정치 개혁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갑신정변이 있잖아요. 또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헌의 6조, 요것도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이후부터는요, 공화정 중심의 정치 개혁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선구자가 신민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대구 지방에서, 경상도 지방에서 나타난 1910년대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좌진이 운동을 했던 대한광복회도 어떻게 됩니까? 공화정을 추구했죠. 공화정은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백오인 사건으로 끝났다. 전부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16번에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국학입니다.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말장난이 되게 심했는데요.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 학술 연구단체인 청구학회가 조직되어 일제 식민사학에 대항하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 뭡니까? 이 청구학회는 친일단체 아니에요. 친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체는요, 실증주의 사학. 뭡니까? 진단학회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땡이죠. 땡. 자, 그 다음에 2번.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어사. 맞습니다. 맞아요. 1915년에 한국통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총독부에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조선사를 만들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모임이 또 뭐였고요? 청구학회였고요. 그렇죠? 계속 꼬리를 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5,000년간 조선의 얼 사상이 누굽니까? 정인보가 되는 거죠. 2세대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일평은 조선심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한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반박하였다.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각시켰다. 민족주의 사학자 1세대 보시면요.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연구 분야는 달라요. 박은식 선생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사 파트예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고대사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을 조선 1000년의 최대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대사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요. 예, 전반적으로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천도교는 천도교 단군신앙이죠. 단군신앙. 자, 중광당과 북로 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도교를 보면은요. 천도교는 뭐가 변화된 건가요? 이게 동학이죠. 동학. 보세요. 뭐가 틀렸습니까? 중광당과요. 북로 군정서군은 동학이 아니죠. 동학이 아니에요. 대종교죠. 대종교. 단군신앙을 중시하는 거죠. 대종교가 중심이 된다. 예,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예, 요까지 보시면 알죠. 일본의 식민사관의 핵심이었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게 누굽니까?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이다. 예,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렇죠? 예, 4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특히나요, 이 3번, 예, 그냥 흘려서 읽으면요, 요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요. 예, 자, 그래서 17번에 4번,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를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뭐 맞았죠. 예. 자, 볼게요. 일본이 간도 참변 뭐 이후입니까? 청산리 대첩 이후. 그래서 20년이죠.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충돌 사건 광주 학생운동. 예, 광주 학생운동은요 1929년 11월 3일이죠. 11월 3일. 그래서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뭘 열었다?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 이게 23년이죠. 신채호 선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키워드만 보면요. 미스야 협정 몇 년입니까? 이게 25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요. 1, 2, 3,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 매치를 시켜보면 되겠죠. 기디리니가 되겠네요. 기디리니. 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18번에 1번,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다음 보기를 시대순으로 큰 골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골자. 어떻게 가냐면요. 예, 이승만 정권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개헌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하나는 발췌 개헌, 자, 그 다음에 집권을 연장한 거죠. 4.4 5.입 개헌. 요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런 발췌와 그 다음에 4.4 5.입 개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볼게요. 이게 52년이죠. 52년, 이게 54년. 계속 정권 연장의 꿈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발췌 개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아니란다. 한국전쟁 중에요. 자, 그래서 52년 이렇게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휴전협정을 조인했다. 그게 몇 년입니까? 53년이죠.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요. 휴전협정 체결 이후가 돼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렇게 체결되는 거죠. 이 과정은 어디가 휴전협정 직전에 이승만 정권이요. 반공포로를 석방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승만이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는 미군 주둔, 또 하나는 무상 원조.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받은 거죠. 그리고 휴전을 조인하고 나서 그래 들어줄게. 조약을 맺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4.4 5.입 개헌. 마지막에 예비군 창설. 이거 뭐 68년이죠. 68년. 예, 이렇게 가는데요. 박정희 정권입니다. 특히나 이 예비군이 창설된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무장공비들이 출연했죠. 그렇죠. 예, 청와대 습격을 하기 위해서 무장공비가 출연했고요. 또한 미국의 첩보함이
납포가 됩니다. 그 북한에 의해서요. 그래서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 납치 사건 이런 게 연계가 되면서 예비군을 창설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조합을 해 보시면 되겠죠. 조합해 보시면 몇 번이 나옵니까? 자, 19번에 이제 뭐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보기는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주적. 자주적이 나오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자주적, 평화적,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요게 다 나와줘야 돼요. 대단결. 이게 뭡니까? 이게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자주적 하나뿐 안 나왔어요. 또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협상을 했대요. 협상. 이게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게 4번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봐볼게요. 73년에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 이쪽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23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박정희 정권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73년에 말 그대로예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냐? 이제 불간섭,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는 내용들도 73, 623 이런 선언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뭡니까? 노태우 정권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상대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상대 체제 인정. 됐죠? 인정하고 서로 뭐도 많이 하자. 교류도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5차 고위급 회담. 여기서 고위급은요. 북한의 총리급과 우리나라의 총리예요. 이 총리들이 선언을 합니다.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슷하죠. 6.15 공동선언과요. 비슷한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교류를 많이 하자라는 거는요. 그냥 원칙적 합의예요. 실행 원칙이 아니라요. 원칙적 합의. 그렇게 하자. 이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킨 게 뭡니까? 보세요.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건 실행이잖아요. 실행된 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20번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까 13번이요. 좀 난해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눈이 아프네요. 그죠? 워낙에 숨은 이런 그 키워드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바뀐 단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요. 특히나 문제풀이 방식과 연계 지어서는요. 이런 숨은 그림 찾기와 관련된 분석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익환 선생님이었습니다.